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 치매가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들었고 치매 노인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보호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치매 노인 4명을 돌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 경북 현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전에 먼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이미 치매 환자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네. 이게 불과 5년 후 2024년이 되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지금 추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 대구 경북을 놓고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그 노령 인구 100명 중에서 치매 환자의 숫자, 걸린 치매 유병률이라고 그래요. 유병률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 평균이 10.28%인데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10% 조금 부족해요. 뭐 9.8% 정도. 반대로 경상북도는 이 평균을 넘어서서 11%를 조금 상회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숫자를 좀 시청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구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전체의 그 노령 인구 그 65세 이상 인구 37만 명 중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이미 치매 환자라는 거죠. 경상북도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65만 명 중에서 이미 10%를 넘어서서 6만 명이라는 거죠. 53만 명입니다. 경북은.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그렇죠. 치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죠. 이 설명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경북보다는 대구보다는 경상북도가 노인 인구가 그래도 더 증가 속도가 빠르고 또 현재 그 숫자가 네. 많기 때문에 경북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제 추론이 됩니다. 네, 치매 부양비도 이 경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인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한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결과가 2017년 나온 결과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경북의 치매 부양비, 그러니까 치매 인구 1인당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2.9명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또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 비율을 따지는데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 환자로 좀 발전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치매 환자로 발달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이 좀 경도인지 장애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국 평균이 22.5%였거든요. 근데 경북이 이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경북에 50만 명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데 네.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가 약 한 1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3% 정도에 달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치매 부양비와 치매 의존비가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비용 지출도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 그러니까 의료비, 직간접적인 의료비 비용하고 장기 요양 비용, 그리고 환자의 생산성 현실 비용, 그러니까 이제 부양 가족이 돌보면서 생산성이 좀 감소되는 이런 경우의 비용을 다 합쳤을 때 2,074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그 2010년에는 1,851만 원이었던 데에 비해서 한 22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4분기의 가구 소득과 비교해 보면은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5,334만 원인 가정의 38.9%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노인 부부 가구 소득의 3,600여만 원과 비교했을 때는 1년 소득의 약 한 60% 가까운 정도가 치매 관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사회적 그 비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수치로 살펴봤는데 문제는 치매라는 질병이 단순한 기억력 감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치매도 의학적으로 유행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죠.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 정도가 매년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폐암, 간암, 위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 원인 10대 질병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 치매,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 순위가 10위권 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또 평균적으로 일반인보다 이 치매로 인해서 사망 환자의 그 사망 가능성이 2.7배나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과 관련된 이 사건 사고가 보통 사유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런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굉장히 또 사회적인 문제죠. 네. 이 숫자도 2013년에 전국적으로 8,000명 정도에서 2014년에는 9,000명, 2016년에는 이미 10,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칫 관리가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노인과 관련된 이제 사고는 노인들 학대 사고입니다. 네. 뭐 자녀들이 학대를 하든 누가 학대를 했든 간에 그 학대의 피해 중에서 전체 학대 피해자 숫자가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치매로 인한 학대로 인한 그 사망 비율이 20%가 넘는 거의 4명 중에 1명 노인 학대 피해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치매에 의한 학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통계입니다. 자, 노인 관련 사건 사고 중에서 첫 번째 원인이 실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경북에서도 실종 사건이 왕왕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안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건인데요. 그 치매 증상을 보였던 80대 노인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는데 6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덕에서도 벌초에 나섰다가 사라진 90대 노인이 약 한 13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는 또 일이 있었고요. 네. 약간의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라고 딱 명확하게 판정을 내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도 인구 치매 환자 추계를 내는 것 자체가 유병률로 그 판정을 해서 추정을 할 뿐이지 명확하게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치매 환자로 완전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이런 구분하기에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좀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 충분해 보입니다. 노인 실종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종 전담팀을 만든 곳도 있다면서요? 네, 우리 경북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청송경찰서입니다. 청송경찰서에서 왜 만들었냐면은 이런 그 어린이 유아도 그렇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도 이 실종 수색 타이밍을 놓치면 소위 말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사망이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뭐 길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제때 먹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청송경찰서의 경우에는 이 우리 시골 지역에 보면 그 야생동물 포획하는 민간 단체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뭐 총도 가지고 있고 또 열화상 감지 카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실종 수색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만들었는데 주로 이 청송이라든지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주로 산간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종자들이 산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더 위험하죠. 당연하죠. 예, 뭐 그 조그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산간 지역에서 특히 이제 저체온증, 네. 뭐 우리 젊은 사람도 그 골든 타임을 넘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 노인들은 더욱더 취약하고 위험하죠. 맞습니다. 네.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나고 또 실종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경북의사회 신경과 전문의 허재훈 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 최근에 치매 유병률이 높아진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유병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치매 유병률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보다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그 횟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병원에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더 좋아져서 치매를 또 더 많이 진단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그 진단 기준도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치매 증상은 대부분 알려진 것들이 좀 많은데 치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조기에 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중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 외에 어떤 치매를 유발하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완치가 불가능한 어떤 퇴행성 질환이더라도 초기에 어떤 진단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인지 기능이나 그런 생활 능력이 여기 진단했을 경우에 훨씬 그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네. 악화되는 인자나 이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연하고 체중을 비만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하고 그리고 뇌 활동을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자체 혹은 더 나아가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책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치매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집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치매 요양센터나 이런 센터들을 각 지역의 환자 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춰서 센터를 늘려주고 그렇게 되면은 도시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에 더 많은 아마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또 더 많은 전문 인력들, 거긴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임상심리사나 아니면은 치매 환자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어떤 요양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치매 환자들이 어떤 사고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허재훈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치매를 또 다른 고령화의 그늘이다 이렇게 말하죠. 때문에 국가에서는 책임제를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는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그 전문의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매는 그 개별 가정에서 지금 부담해야 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가정의 부담이 높다는 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국가에서 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공약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 그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좀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약을 하고 나섰어요. 네. 그래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고 지자체마다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역에서 있던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중복해서 담당을 했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개별 센터들이 치매 안심센터가 세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력을 지역에 따라서 센터당 한 10명에서 35명 정도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경북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들을 보면은 기준 인력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네네.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그 시군마다 거의 한 곳씩은 설치되어 있어요. 그 경북이 23개 시군인데 25곳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 인력을 모두 채운 곳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부족한 지역이 경북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천이 기준 인력이 22명이지만 9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한참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정규직화가 가능한 직군이 아니고 이마저도 시간 선택 임기제인 것으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취업 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좀 전문의들이 꺼린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 치매센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치매 안심병원의 필요성이 지금 꾸준히 대두가 되어 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경북에서 이 안심병원이 문을 열었지요. 네네, 그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이제 한 군데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방금 우리 백 기자 좀 여러 가지 조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전문의를 떠나서 이런 치매 노인들에게 보이는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문제.
배회를 한다든지 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실종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좀 굉장히 좀 망상적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산타를 넘어선 치매 안심 병원을 이제 좀 계속해서 확장하도록 좀 지정하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인력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 또 시설 면에서도 일정한 병상 이상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임상심리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임상심리사라는 분 좀 생소한 분야예요.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북 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검진센터 서지연 임상심리사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임상심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자를 풀이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임상이라는 말은 이 임은 가까이 할 임에 상은 침대 상자라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말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있는 상황을 이제 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이라는 단어하고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 병원 아니면 뭐 심리상담소 이러한 임상 상황에서 필요한 심리학적 근거가 바로 임상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적인 근거를 활용해서 환자분들이나 내담자분들한테 서비스를 시행하는 직업을 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자, 정확히는 임상심리사로서 어떤 식의 치료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이런 속담처럼 어떤 분들은 자라 같은 이제 동물들을 보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신경이 공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경은 한 번에 하나밖에 학습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공포를 경험하는 중에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이 공포나 긴장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공포의 반대말인 이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공포증을 가진 환자분들을 제가 뭐 심리치료를 할 때는 자라라는 예를 들면 자라라는 동물을 봤을 때 우리 신경이 놀랄 수 없도록 이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이완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적인 방법 중에서는 명상이라는 게 대두되고 있어서 저는 주로 명상을 활용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북 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검진센터 서지연 임상심리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치매도 사회적 재난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국가의 책임 범위를 좀 키워야 한다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죠. 좀 정리를 해주세요, 기 교수님. 그야말로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개인의 문제 또 그 가족의 문제를 넘어선 네. 그야말로 국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네. 국가 배상 책임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상 책임제. 예를 들면 치매 환자 할머니가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사건도 있었죠. 치매 환자 할머니가 이제 도로를 배회를 하다가 철길을 건너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마주오는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고 네. 실제로 경미한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열차 회사는 또 그 급정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길 가다 소소한 또 이제 물적 피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민간 손해보험회사와 연계를 해서 이거는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적으로 배상을 해주자. 라는 거고 또 이제 배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네. 이제 GPS를 부착해서 이제 감지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하자라는 네.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치매 관리 대책들이 좀 점차 많아지길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